안녕하십니까.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할 때 제 모습입니다. 의대 졸업하고 신경외과 전문의 따고요. 군의관 복무 마치고 짧게 전임하다가 2008년부터 SBS에서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2년 정도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1000번도 넘게 받은 질문이 너 의사하다가 왜 기자하느냐는 건데요. 그 대답은 제가 전문이고 의학 박사니까 그 어떤 기자보다 전문적이고 심오한 기사 써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방송 기자의 준칙처럼 여겨지는 게 중학생이 한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라는 거였거든요. 또 이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업계 관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고 짧게 기사를 써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선 제 기사가 뜻밖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으로 망명한 옐리멍이라는 중국 과학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거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었죠. 이 논문에 관한 이야기를 기사로 쓸 때 설명할 게 많다는 점을 인정받아서요. 평소보다 20초가량 많은 2분을 편집부에서 활애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대충 핵심 내용만 정리했는데 4분이 넘었습니다. 더 짧고 더 쉽게 써야 했죠. 그 결과 나온 분석 기사 한번 보실까요? 옐리멍은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은 자연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옐리멍은 유전자 과일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이게 인위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다. 세 번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퓨린 절단 부위라는 특정 부위가 있는데 이게 자연현상이라면 왜 다른 바이러스는 없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다른 견해다, 그리고 틀렸다, 이렇게 판단한 걸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옐리멍의 이번 논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짧고 쉽게 썼는데요. 이 기사에 저희 SBS 모니터요는요, 전반적으로 뉴스 의도와 내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검증 과정이 생략된 게 아쉽다고 했고요. 시청자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단히 기분 나쁜 댓글이었지만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라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친중이니까 SBS도 묻어가려고 딸랑딸랑 하는구나. 네, 전문 모니터다는 전문 기자의 전문성이 모자랐다고 시청자들은 핵심 내용을 뺀 채 중국 정부를 옹호하려 한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오해를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투표판 보이시나요? 전문 기자들에게 쉬우면서 간략히 정리된 기사를 원한다, 1번이고요. 아니다, 전문적이고 어렵더라도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2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1번과 2번 중에 선택하고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응답하기 버튼 또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내보낸 후 저에게 직접 온 메시지들을 보면요, 내용이 어렵더라도 자세하게 써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전문 기자면 그에 맞게 전문성 있는 기사를 쓰라고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짧고 쉽게 쓴 기사의 댓글에다가요,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뺐던 내용을 남긴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간략하고 짧게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자세하고 상세한 기사가 국민들의 오해와 불안감을 줄이고 나아가 차분한 방역도 가능하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계속 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존의 기사는 짧고 쉽게 써야 한다는 게 불문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전문가들의 의학적 견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의학적 판단에 개입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학 전문가의 정치성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봉쇄에 대한 찬반 입장이 충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감염병을 막으려면 외부 유입 차단이 가장 확실한데 이건 의학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초기 세계 각국은 차단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않았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나 경제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 봉쇄 정책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역 당국은요, 봉쇄 정책이 감염병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권위 있는 의학 전문가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이 의학적인 판단 때문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찾아봤더니 실제로 몇몇 전문가가 중국인 봉쇄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 이유로 외교와 경제 문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학 전문가가 의학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건데요. 물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를 펼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연구를 주업으로 삼는 의학 전문가들은 연구비를 책정하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문가 집단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학적 판단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전문가적 소신과 정치가 충돌할 때 어떤 처신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입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군지 당연히 아실 거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19 치료제에 효과가 있고 백신이 금방 상용화될 거라고 말했을 때 파우치 소장은요, 말라리아 효과 없고 백신은 빨라야 내년에나 나올 거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적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의학 전문가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부족하니까 빨리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1.3개,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현재 성적표 한번 들여다볼까요?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높은 영국은 코로나19 확진자 53만 명에 사망자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날짜 기준으로 22,000명 확진에 427명 사망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의료 단순히 늘리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쉬우면서 간략하게 정리된 기사를 원하시는 분이 77명, 전문적이고 어렵더라도 자세한 기사를 원한다는 분이 163명, 2배를 넘어섰죠. 네, 저도 이 결과 명심하면서 앞으로 의학 기사 쓰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공공병상이 가장 적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가장 잘 대응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직접 취재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공공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상태가 악화해서요, 에크모 치료, 인공 심폐기 치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에크모를 능숙하게 다룰 의료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위기를 넘겼는데요. 이유를 보니까요, 인근 대학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져서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을 민간병원과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의료의 시너지를 창출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례는요, 작은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여러 명 다녀갔지만 방역당국이 조사해보니 추가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뚫리지 않은 건데요. 그 이유는 작은 민간병원이었지만 병원 자체에 감염 차단 규칙 만들고 감염 가능성 낮추게끔 병원 통로도 바꾸고 자체 교육을 철저히 한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공공병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국내 유일의 분만 공공병원인데요. 이곳은 해마다 5억 원을 정부가 투입해 운영 중인데 병원비가 일반 병원의 5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당연히 이용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해 태백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188명 가운데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겨우 17명, 이용률이 2016년 개원 이후 1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태백 시민은요, 여기는 민간 병원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고 병원이 싸지만 멀고 규모가 크고 더 안전한 민간 병원을 찾게 되더라는 게 태백 시민의 말인데요. 공공병원이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공공성을 치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 병원도 비상시기엔 공공성을 가져야 하고요. 기존 공공병원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민들의 의학상식이 높아진 걸 감안해서 의료 뉴스 수준도 높여야 하고요. 특히 비상시기에 충실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의 불안 수준 낮춰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의료 전문가들은 의학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표명해야 한다. 나머지 판단은 정부나 다른 영역에 맡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비상시기에 의료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병상만 늘릴 게 아니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의료 서비스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이 세 가지 주문은 제가 코로나19 현장을 누비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 위기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한층 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